보수 대선 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보수 대선 후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또 여기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것이 먼저 논의가 돼야 하겠죠. 보수 대선 후보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상 슬픈 일도 있었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렇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국가이고 우리의 헌정사이기 때문에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헌정사 중에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애초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대선 후보 그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과 헌정사를 인정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지금과 같이 국민이 좀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신뢰가 사실 전폭적이지 않고 이런 때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조건을 하나 댄다면 당장 개헌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정도 기대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헌법을 준수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 헌법의 이념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되겠죠. 정치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준수한다. 그러면 경제는 무엇인가? 경제는 우리 헌법이 제119조 제1항에서 자유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복지 관련 조정을 규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에다가 적극적 복지를 가미한 것. 이 정도 되면 보수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충족한 인물 가운데 그 다음에 누구를 후보로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약속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묻지 말자. 그런 것이죠. 이번에 나오는 후보는 미래를 맡길 일꾼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자. 앞에 이야기한 그 조건을 구비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승리할 수 있는 앞에 이야기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모두 후보감으로 인정하자. 그런 겁니다. 현재 보면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 이렇게 보수 후보가 있죠. 국민의힘 안과 밖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경선을 하면 되지 않느냐. 경선은 물론 당내 경선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안에 있는 후보하고 밖에 있는 후보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으로 그냥 다르다. 남남이다. 이제 이것을 먼저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는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이 사람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그 세 사람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겠는가. 당장의 모든 여건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다른 후보들 황교안, 나경원, 주호영, 심재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과거가 어떻고 할 상황이 아니다. 앞에 이야기한 세 사람 중에서 그냥 결정하면 좋은가?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미래를 보고 모든 후보감에게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 밖에는 가장 먼저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밖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한 사람의 대선 후보로서 우뚝 서야 하는 겁니다. 경선을 하는데 참가 못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안 나오고 내가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유약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라는 것을 지켜보았듯이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국민의힘은 덩치 큰 거인이고 밖에 있는 후보들은 작은 정당 아니면 단지 개인입니다. 여기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밖에 세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출마 못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경험상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일화는 협상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차선책으로 뒤로 물려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후보는 큰 당의 바탕을 하든 아니면 개인이든 지금은 후보 각자만을 보기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선 후보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가 속칭 샤이 후보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또 비밀리에 대선을 참가할 수 없죠. 그래서 대선 출마한다. 이렇게 밝혀야 하는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처럼 주위에서 출마하시죠. 이러면 사양하고 그렇게 못 이기는 채 대선에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보궐선거의 후보처럼 보궐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후보처럼
추대되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대선 나가겠다고 밝혔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대선이냐 하고 돌 맞을까봐 아닌 채 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명검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쇳덩이를 앞에 갖다 놓죠. 그 쇳덩이 입장에서 보면 장인의 망치에 한 번 맞고 또 한 번 맞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맞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만일 쇳덩이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 다음에 또 맞는 건 싫어 하면서 그걸 달아나겠다고 하면은 명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대선 후보는 하루라도 더 일찍 나와서 한 대라도 더 맞겠다. 이런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맞는가? 그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맞는 것이죠. 개인 비리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비리 때문에 맞는 그런 사람이라면 대선 나오면 안 되죠. 대선 후보들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지지그룹이 이만큼 있다.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봐도 무슨 좋아요나 공유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후보감이 공격을 받으면 편드는 댓글 부대가 제법 있다. 이것은 돈 주고 산 댓글 부대와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선 정국에는 걸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당내 행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명검 이야기를 했으니까 명검 이야기 한 번 더 하지요. 명검을 만들 때 쇳덩어리를 앞에 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그 쇳덩어리를 군중이 둘러싸고 당신은 명검이다. 혹은 명검님. 이렇게 환호하는.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 나오면 뒤에 대통령 붙여가지고 연호하는 그런 식으로 명검하고 환호를 하면 그게 쇳덩어리가 명검이 됩니까? 되지 않죠. 정말로 명검을 만드는 것은 장인의 망치질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박수 소리, 편들어주는 소리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누구나 자기의 지지층, 팬클럽 이런 데에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표다. 그러죠.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우리 국민 5,100만 명 중에서 그 정치인에게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3천만 명이 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죠. 팬이 많게 보이는 것은 그것 또한 어리광이고 착시현상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게도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인물이 헌법을 따라서 국민의 일꾼으로 착실하게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투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원금 줬다고 해서, 그것 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표를 찍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일단 기본은 된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년인 국민, 그리고 법의 기준에 맞는 그 기준을 충족한 국민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대선 출마를 하는 후보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훈장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의 후손일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의 집안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학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명문대 출신인가? 전직이 얼마나, 소위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가? 하다못해 누구의 자식인가? 누구의 자손인가? 이런 거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필요 없는 것이죠. 근래에 명문대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명문대 나왔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만일 명문대라는 것을 내세우면 그 인물이 적어도 그 시대를 통틀어서 한 30년, 20년 잡고 그 명문대가 배출한 제1의 인재다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명문대 내세우는 사람은 대체로 학교를 위해서 자기가 학교를 빛내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가 자기의 후광이 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훈장이나 학위나 전직이나 누구 자식이나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이거 받은 사람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거 준 사람을 모셔와야 하겠죠.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이런 게 나타나면 순간 잊어버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러는데, 이것만큼은 좀 이제는 눈을 감고도 이런 것은 그냥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자. 이게 바로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명품일수록 상표가 작죠. 대문짝만하게 상표를 붙여놓지 않더라.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북측 김정은 집단을 한번 보더라도
역시 우리 생각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측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고급 군인들이 앞가슴을 훈장으로 조끼 만들듯이 그렇게 칠갑을 하고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높다는 김정은이는 훈장을 달지 않더라.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대선 후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는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이 있으면 경선을 대비하고 정당이 없으면 정당에 입당할 것을 대비하는 것, 이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대선 후보 입장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단일화를 했을 때 내가 이겨야지. 나중에 경선을 할 때 내가 1등을 해야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상대방에게 눈길을 주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단일화나 경선은 지금부터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시합은 링에 올라갔을 때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이기면 되는 것이지 시종일관 링만 생각하고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을 견제하고 같은 당에서도 경선이 있으면 적과 연합할 정도로 자기의 경쟁자를 견제하고 이런 것을 종종 보는데 이런 자들은 B급이다. 그렇게 B급 도장을 찍어 주어도 될 겁니다. 자기만족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대선 후보자는 어떻든 가장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으로 뽑힌다. 나와 있는 후보자군이 변변찮으면 변변찮으나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 뽑히고 후보자들이 훌륭하면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뽑힌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그래서 팀을 이룬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자다 하는 인식입니다. 바로 A급의 인식이 이런 것이죠. 시작부터 최종 성공의 순간까지 내가 간다. 이런 인식,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현실은 상당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들 그럽니다. 가령 홍준표 씨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나 홍준표야. 나 홍준표니까 뽑아달라. 있는 그대로 믿고 믿어달라 이런 소리 하죠.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도 그럽니다. 나 윤석열이야. 가령 그렇다고 합시다. 윤석열이니까 뽑아달라.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수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 전체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극소수다 하는 겁니다. 대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선거 제도로서 알맞다 이렇게 보는 것은
투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제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나 그대로, 내가 왕년에 대선 후보 한번 해봤어 라든지, 나의 정치 경력이 얼마다 라든지,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 그거 틀렸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의 나, 지금의 자기 자신은 맨몸, 그러니 알몸에다가 빈손이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옷도 입히고 이념도 구비하고 무기도 장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이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빌려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 안 되면 있는 채 쇼를 할 수 있는가? 그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스스로 수련해서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도록 구비해야 하는가?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죠. 대통령감인 나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발자국, 한 계단, 이것이 아니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형수술도 하고 성대수술도 하고 연설 수업도 받아서 말투도 고치고 하는데, 그런 거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연설 잘 하려고 수업을 받는데 어디 가서 받습니까? 연예인 시험 보러 다니는 학원에 가거나 입시 면접학원, 취업 면접학원, 방송인들에게 배우거나, 그게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배울 스승이 되겠습니까? 급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는 사람도 별로 못 봤습니다. 지금 자신을 수련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은 심지, 세상을 보는 눈,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이죠.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수련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 성형수술을 해야 하나? 턱수염을 길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당장 대선 후보 포기하라.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곧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7월 12일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후보자에게 정당이 있든 말든
정당 추천을 받든 말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선이라든지 단일화라든지 하는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대선에 돌입하라. 이것이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첫 번째 지령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여러분, 그리고 이 리마연의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되게 공부 잘 했을 겁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항상 오늘 공부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것이 인간적인 결함은 아닙니다. 다만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이렇습니다. 새해부터 열심히 해야지. 1월 1일 이렇게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다음 달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아주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대개 이래서 공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냥 오늘인 겁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늘로 평생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내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